부하! 브로리 퀘스트의 브로리입니다. 오늘의 퀘스트는 컴퓨터 부품 중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램 정복하기. 사실 램은 지난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 편에서 잠깐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엔 그 램을 완전 정복하기가 미션이에요. 이제 곧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부부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메모리, 주기억 장치, 휘발성 메모리 등 부른 이름도 너무 많아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컴퓨터의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랍니다. 잠깐! 휘발성? 불이 잘 붙나? 아니에요. 기억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메모리는 전력이 공급되면 열심히 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전력이 끊기면 바로 칼퇴해버리는 아주 부러운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램은 도대체 왜 쓸까요? 그건 바로 CPU와 저장장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PU는 컴퓨터에서 연산을 담당하고 가장 빠른 부품이잖아요. 보통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 성격이 정말 급한 CPU란 녀석이 저장장치에게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막 재촉을 하게 돼요. CPU는 정말 답답하겠죠? 저장장치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일 못한다고 자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램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램은 성격 급한 CPU가 뭐가 필요한지 착착착 파악할 줄 아는 아주 눈치 빠른 녀석이에요. 램이 저장장치에게 야야야 이번에 대충 보니까 CPU가 A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아. 관련 자료들 모아서 싹 다 나한테 줘봐. 그렇게 A 관련 자료들은 싹 다 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CPU가 안심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A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저장장치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일까지 A 관련 자료 준비하세요. 만약에 램이 없었다면 이 CPU의 명령에 우리 나무늘보 저장장치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눈치 빠른 램이 A 관련 자료를 싹 다 가져갔잖아요? 이걸 CPU에게 미리미리 빠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일 참 잘하는 친구죠? 사회생활 쩐다. 좀 배워야겠어요. 초기 메모리는 SDR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한 개씩 주거나 받는 것이 가능했어요. 동시에 주고받는 건 불가능했죠.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두 개씩 주거나 받는 게 가능한 DDR이 등장했습니다. 램은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서 DDR2는 한 번에 4개의 데이터를, DDR3와 4는 이보다 2배 많은 8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지만 DDR4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이제 곧 있으면 DDR5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DDR4의 2배인 무려 16개. 와, DDR5가 얼마나 빨라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램의 속도인데요. 성격 급한 CPU 때문에 램의 속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램의 속도는 대역폭이나 동작 클럭이라고도 해요. 다나와에서 메모리 옵션을 보면 동작 클럭에 3200MHz에서 2400MHz 등 정말 다양하죠? 사실 램의 속도를 표기하는 법은 메가 트랜스퍼 세컨드인데요. 관행적으로 메가헤르츠로 표기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메가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메가헤르츠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제 실전으로 이 두 가지 램의 속도를 알아봅시다. 이건 초록색이라서 시금치라고 불리고 있는 메모리의 기본 중의 기본, 삼성 DDR4 16GB PC4 21300과 아주 영롱하게 생긴 G스케일 DDR4 16GB PC4 25600 CL16 트라이던트 Z 로얄 골드. 이 두 램의 상품명 속에서 속도를 찾아볼까요? 보통 중요한 건 상품명에 표기를 할 텐데 속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자, 여기 2560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네? 뭔가 숫자가 이상하다고요? 그건 바로 데이터 전송량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복잡하겠지만 메모리에서는 데이터를 8바이트씩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200MHz의 속도로
8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하면 1초에 총 25,600MB, 그러니까 25.6GB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데이터 전송량에서 8로 나누면 동작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램의 상품 정보만 보고도 동작 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삼성 DDR4 16GB PC4 21300은 21300을 8로 나눠서 2666MHz이고 G스킬 DDR4 16GB PC4 25600 CL16 트라이던트 Z 로얄 골드는 3200MHz겠죠? 자, 다음으로 램의 용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램의 용량은 1GB부터 64GB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눈치 빠른 램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다가 성격 급한 CPU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램의 용량은 책상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책상의 크기만큼 하드디스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골라서 CPU에게 가져다 주면 되고요. 램의 용량이 크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지만 좀 더 큼직하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는 램의 용량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램은 보통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램을 하나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널을 나눠 놓았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채널에 대해서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 편에서 다뤄봤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띄워드리는 카드를 눌러서 보고 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램 완전 정보 퀘스트를 진행해봤어요. 아직 램 보스에 반도 못 물리쳤어요. 한 중간 보스쯤 잡았나? 사실 램 타이밍 등 램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 숙제 미루는 거 아님. 아무튼 브로리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반영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난화에 대한 경험치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뿌바!